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 간 쟁점이 없었던 법안인 만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이 새로운 강원특별법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지난 3월. 지난 22일 상정이 예정됐던 법안 심사가 여야 의원의 대립으로 불발됐습니다. 강원도민 천여 명이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면서 신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겠습니까? 결국 도민들의 원성에 압박을 받은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입법에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결국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조문 137개였지만 소위원회에서는 강원도가 정부와 협의한 대안으로 102개 조항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의 권한을 이양하는 조항을 포함해 사전에 협의한 내용 대부분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교 설립을 허가하는 교육특구 관련 조항,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완화하는 외국인 자유왕래 관련 조항은 관계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에 따라 삭제됐습니다. 애초에 한 30% 정도의 정부 수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의 한 50% 정도까지는 끌어올린 수정안, 대안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보고. 남은 입법 절차는 오늘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이견이 없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고 다음 달 특례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6일 지방선거 당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은 2심 재판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기찬 부의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올해 초 1심 법원은 이 부의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넉 달 만에 나온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의장이 2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혐의와 관련해 원심에서 반영되지 않은 감경 요소가 존재한다면서도 이 부의장이 경희대학교에 입학해 학사를 취득한 것처럼 오인하게 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도 학력 기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이 부의장이 선거법 등 위반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들어 이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법원 판결에 순응한다면서도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도민의 눈높이, 군민의 눈높이에서 결정되는 법령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대법원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도의회 부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윤민섭 춘천시 의원이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돼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징계 기간에는 의정비의 반액, 구속 기간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이 기업 회생을 신청하자 양양군의 재정 지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의회에선 여야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한 시민단체는 고발을 예고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양양군 의회 본회의장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됩니다. 우리 의회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번 운행 장려금을 지급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15일 양양군은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지원받은 20억 원 가운데 14억을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 비용을 유류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플라이 강원이 기업 회생을 신청하자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6명은 돌연 태도를 바꿔 입장문을 내고 양양군을 질타했습니다. 지원금 20억 원을 사용하자 플라이 강원이 운항 중단을 예고한 만큼 재정을 신중하지 못하게 지원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승인해준 거지, 집행부에서는 이걸 신중하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참 유감이죠. 양양군 의회에서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봉균 군의원은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여당 의원들이 남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함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수당이 가결을 시켰어요. 이제 와서 양양군의 책임을 묻겠다? 이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양양군은 일단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플라이 강원이 부도 등으로 양양공항 모기지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 건물 자산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점유권을 받으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확인했을 때 장부가액은 30억이 좀 넘었었어요. 플라이 강원 사태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양양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양양군의 전체에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플라이 강원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회생 개시 여부는 한 달 안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보존이냐 철거냐가 정쟁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아카데미 극장이 문화자산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점검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는데요. 민간 전문가는 물론 국책기관장까지 건축학적,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고 시민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 극장인 원주 아카데미 극장. 국책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은 극장의 건축학적, 문화적 보존 가치도 충분하지만 60년 동안의 원주 시민들의 기억과 추억이 남아있는 공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모금운동부터 문체부 공모까지 그리고 철거 반대운동까지 주도한 시민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지금까지 시민들이 보존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잘 살려서 시민 자산으로서 아카데미 극장이 원주의 원도심의 어떤 활력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아카데미 극장을 복원하는 사업이 철거 사업으로 바뀐 상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선임연구위원은 원주가 그림책과 같은 시민 주도의 지역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법정 문화도시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사업에 4개 도시재생 사업까지 진행하면서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 외부 전문가들이 인정해 공모에 선정된 문화자산을 없애려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정작 원주는 이게 문화, 미디어, 영상이라고 하는 그 아주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철거한다는 거는 굉장히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충격적인 결정이고요. 참석자들은 특히 원주시가 극장의 철거를 결정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책 토론 청구 등 시민들의 정당한 민주적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며 원주 시정을 규탄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주최로 개최되면서 극장 보존 측에 편향된 논의만 나올 거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극장을 그저 당장이라도 붕괴될 수 있는 위험한 폐성면 건물로 정의한 원주시의 일방적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찾았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는 내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2023 타이베이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타이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섭니다. 타이완은 코로나19 이전 방한 관광객이 126만 명으로 3위에 해당하는 주요 시장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13개 시군, 4개의 스키 리조트, 3개의 관광업계 등이 참가해 겨울, 한류, DMZ, 체험 관광 등 강원 관광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편성한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239억 8천만 원 가운데 55억 원이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감액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홍보와 학교전자 칠판 지원은 사업비 과다 책정을 이유로 각각 5억 원, 39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또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구축은 기반 조성 후 연차별 실시하라는 이유로 6억 원, 강원 청소년 외교교육 프로그램은 사업 시행 준비 미흡으로 4억 4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강원도가 산림과 붙어있는 지역의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지기 전에 지능형 CCTV와 사물 인터넷 화재 센서로 감지하는 산불 확산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강원도는 19억 원을 들여 불꽃, 연기를 감지해 영상을 분석하는 지능형 CCTV를 70곳에 설치했습니다. 또 동해안 6개 시군의 화목보일러 이용 가구에 사물인터넷 통신 화재 감지기 519개를 설치했습니다. 2개 설비가 화재를 감지하면 산불방지센터와 소방서에 자동 신고되고 마을방송 통합 시스템과도 연결돼 산불 상황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2년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이력이 있는 사람의 차에는 음주 상태에서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시행에 대비해 관계법 정비를 경찰청에 권고한 만큼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형광색 번호판 부착을 강제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강원경찰이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지문 등 신체 정보와 보호자 인적 사항의 사전 등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 대상자는 18살 미만의 아동과 정신 또는 자폐성 장애인, 치매 환자 등으로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경찰청 안전드림 앱으로 관련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평균 90시간이 걸리던 실종 아동 발견 시간이 지문 사전 등록을 한 경우 1시간 내로 줄어든다며 지문 등 정보의 사전 등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처음으로 원주의 2개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도와 시군 합동으로 지난 19일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구역 2km 이내 17개 과수원을 정밀 예찰 실시했습니다. 올해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2년 전 발생한 과수원과 불과 500m에 인접해 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과수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위기 관리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모든 과수원을 정기적으로 예찰하기로 했습니다.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강원 외고가 농어촌 자율학교 지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자율학교 신규 지정 계획을 심의한 결과 기존 8가지 자율학교 유형에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를 새로 추가하고 오는 6월 8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외고는 이 기간 농어촌 자율학교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강원 외고가 다음 달 중순 도교육청의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농어촌 자율학교로 신입생을 받게 됩니다.
춘천시가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232명 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이달 초 업무 협약을 맺은 필리핀 계절 근로자 47명이 최근 입국해 5개월 동안 농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 조사를 통해 156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와 계절 근로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천 번개시장 야시장이 내일 개장합니다. 오는 9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야간 운영합니다. 작년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운영해 4,700만 원의 매출액을 거뒀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먹거리 매대를 14개에서 20개로 늘리고 매달 첫째, 셋째 주에 문화공연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천년의 축제 강릉 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 빛기가 강릉 대도오브 관아와 칠사당에서 열렸습니다. 강릉 단오제 보존회는 대도오브 관아 동원에서 쌀과 누룩을 받아 칠사당에서 신주 항아리 제독과 부정굿을 한 뒤 신주를 빚었습니다. 강릉 단오제의 주신을 모시는 대관령 산신제와 국사성황제는 다음 달 3일에 열립니다. 단오 보우화사를 주제로 열리는 2023 강릉 단오제 본행사는 다음 달 18일부터 25일까지 8일 동안 강릉 남대천 단오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강릉시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부지에서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재가 발굴됐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부지에서 조선시대 집터 7곳과 기둥, 돌무덤, 돌담 등 건축 유적, 도자기와 기와, 파편 등 생활용기 관련 유적 90점이 발견돼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서로 다른 5개 문화층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문화재 추가 발굴 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이달 안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추가 발굴을 위한 변경 허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속초시를 접경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도의회 강정호 의원은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접경 지역 지원특별법 지원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 25km 이내에 속초시는 도시 50%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접경 지역에 지정되지 못한 반면 비슷한 여건의 경기도 고양과 양주, 동두천, 포천시와 그리고 춘천시는 접경 지역에 포함돼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속초시에 3만여 명의 실향민이 살고 있고 각종 규제의 희생을 감내해온 만큼 강원도와 속초시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을 짓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대관령 면사무소에서 심평원 교육연수원 건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심평원 교육연수원은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 877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수원이 건립되면 연간 6만여 명의 교육생과 연수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황태 생산지 인제군에서 27일부터 사흘 동안 제23회 용대 황태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황태축제는 황태와 자연의 조화로운 향연, 용대리를 주제로 열립니다.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평양민속예술단, 가수 현숙과 백리연 등이 출연해 축하 공연을 펼칩니다. 축제장에는 황태포 만들기, 황태투어 등 황태놀이 체험과 황태국, 양념구이, 라면 등 요리 체험 교실이 운영됩니다. 양구 지역에서 공공배달의 밀단식효를 통해 거래한 금액이 누적 12억 원을 넘었습니다. 양구군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배달의 밀단식효의 누적 거래량은 4만 7천여 건이고 누적 거래액은 12억 3,8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배달앱인 일단식효는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입점비가 없어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구군은 일단 식협 활성화를 위해 매주 금요일 선착순으로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가맹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3학년도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 지방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변경 공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10월 28일 시행되는 경력 경쟁 임용시험에서 시설관리직렬 20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가 채용으로 기술계고 졸업자 채용 인원은 모두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담당자, 고위공직자 등 728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담당관과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윤리적 리더십 함양과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한 실천 방법 습득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